첫 번째 이제 사전 질문 그대로 좀 읽어 드릴게요. 부모님이랑 언제까지 같이 씻는 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혹시 이런 고민 하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거품 그대로 묻히고 나오기도 하고 애가 막 팔 벌리고 닦아줘 이러고 있기도 하고 3초 만에 나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거의 뭐 닦은 거야? 뭐 물만 묻힌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내가 발라줘야 된다라던가 내가 케어를 해왔다.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아빠가 딸을 닦여도 되냐? 엄마가 아들을 닦여도 되냐? 라는 고민보다는 닦아줘도 되는데 옷 입고 닦아주세요. 부모가. 보통 그냥 너 닦이고 그냥 나도 닦고 나가자. 옛날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아주 어릴 때. 근데 그게 문제야. 닦이는 건 크게 상관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초5, 초6, 중1까지 막 심지어 닦이는 가정도 많은데 크게 문제가 되거나 뭐가 사건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낮은데 엄마가 벗고 나오는 거 아들 앞에서 바꿔서 딸 앞에서 아버님이 벗고 나오는 거 그리고 좀 역자면 엄마랑 아들이 같이 자는 거 아빠랑 딸이 같이 자는 거 많이 해당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스킨십도 엄마, 아들, 아빠, 딸 성별이 다른 신체가 다른 존재끼리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 요약하면 스킨십 그대로 하기, 자녀랑 같이 자기, 그리고 내가 아이에게 몸을 보여줄 일이 생기는 거. 샤워 같이 하거나 벗고 돌아다니는 자연인 상태. 초4 미만은 솔직히 이거 잘 안 돼요. 따로 자야 돼? 그럼 엄마 나 안 사랑해? 징그러? 나 무서워. 6학년 중1 넘어갈 때쯤 얘 이제 수면 분리를 해야겠구나 라고 목표점을 가지고 하루 따로 자고 하루 같이 자고 천천히 분리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엄마가 벗고 나오거나 엄마가 샤워할 때 옷 벗고 샤워해주거나 스킨십 그대로 하잖아요. 그럼 아들 입장에 설명을 해보면 100번 중에 99번은 그냥 엄마로 보여요. 엄마가 벗고 나와도 왜 저래? 저도 그랬는데 그때는 그런 게 좀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미디어에 대한 그 활용도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고 성에 대한 관용도도 굉장히 지금보다 억압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게임 광고, 유튜브 댓글, 버스 광고판 여기저기에서 여성, 남성 신체의 몸을 되게 자극적으로 성적으로 묘사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100번 중에 99번 그냥 엄마가 벗고 나왔지만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인풋이 들어오면 성에 대해서 여자 가슴 예쁘네, 여자 다리 나랑 다르네, 이 몸은 손을 대면 막 리액션이 터지네 라는 인풋이 들어왔는데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럼 100번 중에 한 번 만져볼까? 찍어볼까? 쉽게 말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자꾸 눈앞에 보이면 엄마 힘을 잠깐 망각하고 그냥 눈앞에 가슴 다리가 있어서 만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아이를 몰아가는 게 선생과 부모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많을까 하지만 예전부터 그 엄마 직캠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가 샤워하고 나오는 거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올려요. 아프리카 TV, 트위치, 인스타 라이브 여러 가지 그냥 채널이 있지만 그때 문제가 됐던 친구들의 나이는 초3. 그 친구들이 뭐 알고 했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그냥 했어요. 야동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좀 뭔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걸 찍어 올리면 리액션이 터졌대요. 댓글 터지고 리액션 터지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 속옷을 가져가거나 아빠 속옷을 가져가거나 신체를 이렇게 대보거나 같이 자다가 엄마 속옷, 아빠 속옷 이렇게 내려보거나 이런 일들이 구전처럼 떠돌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많진 않아요. 있는데 그럴 상황에는 이런 앞 상황이 있습니다. 애가 갑자기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에서 어머님은 여자로 계시고 아버님 남자로 계셔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아직은 소년 소녀 같지만 집안에서 좀 가리고 다니셨으면 좋겠다. 당장 안 돼요. 그러니까 4학년이라면 한 2년 보시고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다. 같은 성별은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질문에 좀 있었던 게 아빠가 아들 고추 만지는 거 왜 안 돼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애 고추 쪼물락거리는 거 옛날 할머니 이거 고추 한번 만져보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가족끼리 그럴 수 있어서 문제 안 돼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스킨십을 싫다고 하는데 혹은 좋다고도 표현 안 했는데 훅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애가 벗고 나오는 거 애 스스로 샤워하고 자연이다 이러고 나오는 거 그리고 아들 기준 아빠가 벗고 나오고 딸 기준 엄마가 벗고 나오고 이게 세트인데 딸 기준 엄마가 벗고 나오면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자연스럽게 벗고 나오네? 라는 인식이 있죠. 얘가 미치지 않고서야 담임쌤 앞에서 벗지 않잖아요. 쌤 제 거 보실랍니까? 이럴 리가 없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가족이고 내 공간 내 집이니까 그래요. 아빠가 벗고 나오면 아들도 대부분 벗고 나와요.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스킨십 마켓. 자,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 애인한테 나가요.
지금 친구끼리 앞에서 내가 네 거 만질래, 고추 먹어보자 이렇게 안 하죠. 당연히 미치지 않고서 그렇게 안 하죠. 애인한테도 애인 내 거 볼래, 만져볼래 이렇게 안 하죠. 자, 어떻게 나가냐면 가족끼리 이 정도 보여주고 내추럴하게 다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2년 정도 사귀었으면 이 정도 스킨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예전에도 그런 농담 있었잖아요. 뭐 배 끊기는 섬에 들어가서 역사를 만들고 나와라 라던가 뭐 라면 먹고 갈래 뭐 이런 성적 동의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굉장히 예민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집에서 막 벗고 활개치고 스킨십하고 엄마가 벗고 나니까 나도 벗고 나오고 싫다고 하는데 가족끼리니까 뭐 어때고 스킨십 하던 게 애인한테까지도 비슷하게 이어져서 밖에서 성적으로 노라는 말을 듣게 되면 늦다. 상황 생겼다. 수습해야 된다. 어머니 아버님은 얘가 때 되면 조심하고 입고 가리겠지 같은 관용이 있으신 건데 그 상대방 A는 관용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성희롱, 성추행,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집에서 노를 많이 할수록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저희도 이게 맞다라고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유리하다. 이 예민한 시대에 유리하다. 그래서 막 벗고 나오면 딸, 엄마도 이제 입고 나올게. 너도 입고 나와. 아들, 아빠 기준. 아들, 나도 입고 나올게. 너도 입고 나와. 근데 엄마 기준으로 아들이 벗고 나올 때 입어 이러면 엄마 나 징그러 또 이러니까 엄마로선 봐줄 수 있는데 여자로서 화나. 구분해서 설명해 줘야 돼. 엄마로서는 해줄 수 있지. 애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왜 괜찮았는데 10년 동안 내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10년 돌려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로서는 볼 수 있고 귀엽고 확인하고 싶어. 그런데 여자로서 이 정도는 좀 불편하네. 그렇게 노를 해주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성인지 감성, 젠더 감성을 키워주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라가 방법이 있지만 너무 어려웠고 그냥 샤워하고 옷 입고 나오는 거? 요거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 명칭과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녀가 이제 부모님에게 성과 관련된 그 몸 명칭과 관련된 질문을 한 친구가 있나요? 그래요. 어떤 질문 해오던 거예요, 어머님? 애기가 어떻게 생기냐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 그치. 풀리지 않는 난제지.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사랑해서. 어머나.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죠.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죠? 설명하기도 어려워, 그죠? 애 기준에서 학교 성교육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거를 설명할까요, 안 할까요? 요 내용을. 잘 안 해요. 수정은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3D 영상 EBS 거 있어요. 10년 전 거 있어요. 그거 아직도 뿌려요. 정자 3억 마리가 헤엄쳐 갑니다. 길이 두 갈래가 나와요. 그래서 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안 돼요. 두 번째가 수정, 와우, 뉴 베이비 뭐 이래요. 이거 둘이 어떻게 만나는지 얘기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모가 어느 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책에도 이런 것들이 자세히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성관계, 도대체 애기 어떻게 생기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고 아이도 궁금한데 보통 선생님을 통해서나 엄마를 통해서 듣기가 어려워요. 엄마도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빠는 더 어려워요. 그럼 애들이 보통 성관계에 대한 인식을 어디서 하게 되는가? 친구를 통해서. 형을 통해, 친구를 통해 막 복도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좀 센 애들이 나대는 형들이나 누나들이나 애들이 손동작으로 이게 섹스라고. 야, 너 몰랐지? 이게 섹스야. 니네 엄마 아빠 해서 너 여기서 나온 거야. 좀 짓궂은 애들은 한 명 이러고 있어요, 요즘에. 그럼 반대쪽에서 이러고 와가지고 찔러요. 하이파이브 하듯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냥 신음소리를 낸다던가 앙 기모띠 이런 옛날 말 있잖아요. 앙 기모띠, 앙 개꿀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트워킹이라고 해서 약간 골반 움직이는 그런 춤이 있는데 그런 걸 막 하면서 이런 거 하는 거다. 학교 쌤들 얘기 못하지. 이게 진짜 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결론. 아이 입장에서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좋을까요? 좀 불쾌할까요? 안 좋죠. 불쾌하죠. 저희도 그랬지 않나요? 네, 성관계에 대해서 이런 걸 들으면 불쾌한 인식이 이렇게 접하니까 많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 이딴 거 한 거야? 더러워. 요즘 애들 말투로 더럽고 추악해. 막. 친구를 통해서 접하게 하면 그 기준점이 글로 잡히니까 그걸 깨주거나 그러지 않게 조금 미리 설명해 주는 게 낫다. 저희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하는 편이냐면 성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임신 출산을 먼저 설명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자 남자 신체가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돼서 성교육했더니 애들 충격받더라. 이런 과도한 성애화 논란도 있었고 실제로 아이들이 막 비위상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조심해서 접근하고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좀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임신 출산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엄숙한 숭고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설명해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는데 애들 저한테 자꾸 제왕절개 해봤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제왕절개 얼마나 힘든지, 수술 후에 얼마나 회복이 어려운지, 그다음에 정말 목숨 걸고 한 수술이다, 피 많이 흘린다, 간단한 얘기하고요. 자연분만 설명도 하는데 자연분만 설명이 조금 어려워요. 애들이 질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질을 설명할 때 그림 빡 보여주면 제가 편하지만 아이들 또 놀랄 수 있어서 좀 부드럽게 풀어서 설명하는 편이에요. 식도 같은 걸로 설명하는 편이에요. 애들이 다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음식 먹으면 이제 통과되잖아. 근데 갈비뼈 안에 식도 있잖아. 통과되지? 근데 안 보이는데 있잖아. 똑같아. 여자도 배꼽 밑에 뼈 쪽에 애기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 자세히 몰라도 돼. 거길 질이라고 불러. 근데 건들면 아파. 절대 때리면 안 돼. 여기도 맞으면 아프듯이 거기도 건들면 안 돼. 그래서 아기가 나가는 길 질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근데 이 질이라는 부분이 되게 짧아. 아기는 4, 50cm 막 되는데 되게 짧고 늘어나도 되게 힘들어. 막 회음부 절개나 이런 설명 하지 않고요. 그래서 골반뼈가 열리기도 하고 꼬리뼈가 주저앉기도 하고 이런 고통의 과정이 있다. 너희의 생일은 너가 태어난 가장 기쁜 날이지만 바꿔야 되면 엄마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날이기도 하다. 그 모든 걸 너 덕분에 보상받는 느낌이 들지만 아픈 건 팩트다. 네 생일날 생일 선물 달라고 쪼르지 마라. 너의 생일이 다가오면 엄마의 몸이 긴장하기도 한다. 산후통처럼 아프기도 한다. 미역국 사실 엄마 거 우리가 얻어먹는 거야. 피 많이 흘리셔서 돌아가실까봐 산후조리 한 달 내내 드시고 생일마다 그냥 먹던 거 우리 얻어먹는 거니까 선물 이런 얘기보다는 감사하다는 얘기 먼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애들이 유쾌하게 듣다가 약간 울컥하다가 왔다 갔다 하고 요 타이밍에 성관계를 설명해요. 우리 이때 일부러 말을 천천히 해요. 낳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 뼈가 열린대. 가능해 너네? 게다가 몇 시간 동안 진통 10시간 넘게. 그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과도하게 희화화하거나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관계라는 거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나랑 너네랑 악수하듯이 너네랑 엄마랑 뽀뽀하듯이 엄마 아빠는 부부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 아기를 낳겠다는 각오를 하고 관계마다 스킨십에 단계가 있다고. 그래서 너네끼리 뽀뽀하면 이상하지 않냐고 애들이 질색팔색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쯤 되니까 이렇게 음경이랑 질이랑 만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편인데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생용 도서, 중학교, 고등학교용 도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냥 그거 보고 따라서 설명하시면 되라고 설명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머리를 부르는 명칭이 많아요. 머리, 대가리, 뚝배기. 저학년 얘기예요. 애들한테도 뭐 고추, 음경 심한 애들은 지읒 들어간 용어로 막 쓰기도 해요. 그 용어를 놀이터에서 듣고 왔다고. 그래서 그 세 가지 단어 다 맞긴 한데 수준이 낮은 단어다. 너 병원 가서 쌤 저 머리 아파요 이래야지. 쌤 저 뚝배기 깨질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음경이라 해야 돼. 거기는 그게 좀 더 맞는 말.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다니지 마. 그래서 성에 대해서는 저희 수업할 때도 수업 장소에서만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편인데 오해하기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아기 낳는 과정 보고서 선생님 그거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아기 안 낳을 거예요. 성관계 그거 안 할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쾌하고 힘든 건 맞다. 너네가 받아들이기에 불쾌하고 그 과정 힘든 건 맞다. 그렇다고 외면할 순 없다. 너네 대변 보는 거 쉽냐 어렵냐? 어렵다. 항문에서 대변 똥똥똥똥 나가는 거 좋겠냐 뽀송하겠냐 그렇지 않겠냐. 애들이 더럽다고 막. 그래서 그렇다고 똥을 안 쌀 수는 없는 것처럼 이 과정이 좀 별로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다. 단 똥 싼 거 자랑하지 않잖아. 선생님 저 똥 쌌는데 15cm예요. 뭐 미스터 브라운이에요.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건데 그냥 아주 친한 사이끼리 집에서만 할 수 있는 주제. 요 정도로 가이드를 좀 잡는 걸 추천합니다. 피임이나 이제 콘돔 얘기를 할 때는 피임약 이런 얘기를 해줄 때는 꼭 책임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너 그러니까 조심해라 인생 한순간에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콘돔이랑 피임약이랑 배란일 계산법을 중1, 중2 때 배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배우면 주기 계산하면 저거 피해서 관계하면 임신 안 할 수 있겠네 라던가. 그러니까 애들 말로 야 안전한 날 각 잡아봐 이래요. 각 잡는다고요. 야 오늘 키스 각이냐? 오늘 하룻밤 각이냐? 뜨밤 각이냐? 주차 각재듯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야 그 여자애 지가 알잖아. 배란일 아닌 거 안전한 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월경 주기가 이때 되게 불규칙하잖아요. 최소 1년 보통 5년 정도까지 지금 나이 월경 주기가 자체가 불규칙해서 그 계산법이 틀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돌발배란 변수도 이 나이 때 좀 많으니까 100% 안전한 계산이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콘돔 사용법 이런 거 알려주면 저거 쓰고 해도 되나? 애들이 야한 동영상 성착취물 보면 콘돔 쓰는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써? 안 쓰는 사람 많은데 그냥 해. 그냥 하다가 꼭 야동 보면 그 여성의 배나 가슴이나 얼굴 쪽에 사정하는 질환 사정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렇게 하면은 피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피임법에 대한 순위를 조사했을 때 1위가 콘돔, 2위가 뭐 질의사정법, 3위가 이제 여성 피임약, 경구 피임약, 4위가 배란일 계산법 이래요. 2위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질의사정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조절 한 번도 안 해봤지 않냐? 그거 어떻게 조절한다 자신하느냐? 그리고 조절 자체도 안 된다. 이런 설명도 해주는데 이런 설명을 다 학교에서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부재해서 아쉽고 이런 설명을 아이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지금 나이 때 관계하면 위법하다. 만 16세 미만은 서로 동의를 표현했어도 성적 동의로 보지 않는다. 사실은 자기들끼리 경험하는 건 처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에게 동의했어요 라고 해도 그거 인정 안 해주고 너 처벌한다가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대한 조항인데 굳이 얘네한테 야 너네끼리 하는 거는 처벌이 안 되니까는 법에 사각지대에 있으니까는 기회가 오면 트라이 해봐 이럴 필요는 절대 없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어떤 위법한 사항으로 가고 있다. 너네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너네가 성적인 행동을 할 권리도 있지만 안 할 권리가 있다. 방어권이 있다. 최근에 그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트럭에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여중역 앞에서 내 몸 좀 구한다 왜 이렇게 했지 않냐. 그렇게 유린당할 수 있다 너희의 성이. 이런 모든 걸 고려해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20살 넘어서 콘돔도 사용할 수 있고 피임약도 사용할 수 있을 때 안전하게 서로 준비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어. 더치 피임이 필요해. 넌 콘돔, 상대방은 피임약. 그래서 경구 피임약도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복용하려면 20살 넘어서가 일반적이니까 그때 됐을 때 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애기 생기지만 너 이거 하지 마라고 하면 또 혼나는 느낌 드니까 이런 상황이 있대. 뭐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어디 보니까 그 임신해서 애기 나와서 책임지느라 너무 힘들더래. 그래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나 이런 책임의 무게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다. 요 정도 얘기만 하시면 좋겠다. 책임 얘기할 땐 애들 돈 얘기해주면 제일 좋아해요. 이 아이도 너희가 만든 아이도 생명이야. 얘를 뭐 중절 수술하거나 뭐 입양 보낼 수 없어. 이 존재도 너랑 똑같아. 막 구구절절 설명하다가 막판에 아니 애기 키우는데 얼마의 돈이 들겠냐.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래요. 엄마한테 2,000만 대 맞는다. 5억 든단다 그래요. 단순 돈뿐만 아니라 널 케어하려는 노력, 태도, 시간 쓰셔야 된다. 우리 그 정도 준비 안 돼 있잖아. 엄마 아빠들이랑 쌤이랑 니네랑 아예 갭이 클래스가 달라. 게다가 엄마한테 자신 있냐 아빠한테 축하해 아빠 할아버지 되셨어요. 자 뉴 베이비 우리 엄마한테 인사해 할아버지 아빠한테 할아버지 해봐 할머니 해봐 5억 줬대요. 집에서 쫓겨날 거다. 그래서 책임의 무게는 포기의 무게와 같다. 그래서 니네가 책임질 일이 생기면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게 된다. 자기 전에 누워서 폰 보는 거 너무 좋지? 근데 너의 자녀가 울어버리면 내려놓고 가는 게 엄마 아빠 마음이다. 그래서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어떻게 다르고 서로를 어떻게 아껴줘야 되는지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건 아마 아이가 물어본 것 같아요. 일단 남자 여자 구분할 필요보다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는 방법을 좀 설명하시면 좋겠는 게 요즘 이제 학교 폭력 관련해서 예민해진 건 혹시 들으셨을까요? 목격자가 신고해도 처리가 되기도 하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학폭으로 갑자기 비화가 되는 케이스가 많다. 지렸다, 오졌다, 폭망, 극혐, 뚝배기 응 아니야, 어쩔 TV 저쩔 TV, 꼬꾸로 빙뽕 이런 거 갑분싸 이런 거? 갑분싸는 뜻 아실까요? 오, 그것도 많거든요. 근데 일부 애들이 갑자기 분위기 싸버린다? 옛날에 안 좋은 유머로 야 너 생리했냐? 되게 예민하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머 중에도 야 갑분싸 사정했냐? 겁나 침착하다. 현타 왔나봐? 의욕이 없네. 그러면 니꼬삼, 니꼬추 3cm. 응 아니야 너 고추 작으니까 남자 아니야 어쩔 TV 저쩔 TV 꾸꾸루 빙뽕 고추 안 보여 고추 실종 사태야 불알스타즈 불알 터진 소년단 BTS 저만 이상한 사람이네요. 초등학교 2, 3학년들도 왕왕 쓰기도 하고요. 이거를 중학교 가서 얘기하면 아이 쌤 요새 누가 그런 걸 요새 미드필더죠 이래. 축구 미드필더가 아니라 이제 가슴 큰 친구로 미드필더 오셨네. 공 2개 달고 다니네. 그러니까 모두가 이걸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안 쓰게 할 수는 없어요. 이 단어 자체는. 근데 그걸 잘못 쓰게 되면 문제가 있죠.
저도 어머니한테 어머님 대박이세요 이래야지 어머님 캡숑 드려요 쌍따봉이세요 이러면 몇 살이지 쟤? 막 이러면 그러니까 대박이세요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단어지만 지나가는 아저씨 몸매가 대박이시네 라고 저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들은 유튜버가 만들고 인싸 관종이라고 불린 애들이 주도하고 너네가 따라가는 거 알겠지만 그거를 이성에게 특히 그리고 신체에 대해서 쓰게 되면 어버버하다 너네 성희롱 성추행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선생님 키가 크시네요. 뚝배기는 더 크시네요. 선생님 되게 잘생기셨어요. 제 발바닥보다는. 지나가다 돌멩이 사진 찍어서 쌤 잃어버린 쌍둥이네요. 어머 치마 입은 타노스네 여자애한테. 얼굴 빠았네 이렇게. 앞에 개가 붙죠. 얼굴 빠았네. 마늘 빻듯이 빠았네. 많이 맞았네. 못생겼네 이렇게. 이거를 이제 유튜브 시장에서 새로운 뉴미디어 시장에서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어머님도 언뜻 보시기에도 유튜브 씬 안에서의 그 언행들이 좀 불편하잖아요. 앵앵거리고 왜 저렇게 하지? 네, 쉽잖아요. 그 억양도 막 생기고 그들의 생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아이한테 이런 그 기준 없는 언어 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말 쓰는 거 알겠는데 신체에 쓰면 위험해. 그러니까 막 벌금 알려달라는 친구도 있어요. 다 알려줘요. 니네가 카톡이나 줌 채팅창에 이런 데 야한 말 욕 쓰잖아. 욕설은 200이고 성희롱성 발언 2천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엄마한테 2천만 원 달라고 하면 2천만 원 주시겠니? 2천만 대 때리시겠니? 나만 하지 않겠지? 조심해라. 그래서 친구들끼리 막 게임 채팅창이나 이런 데서 야한 말 욕설 나올 때 저는 크크크도 좀 쓰지 말라고 해요. 동조자, 방조 여러 가지로 걸면 걸리니까. 그리고 우리 둘이 친해서 복도에서 막 야한 말하고 있는데 학폭이 열린 경우가 작년 올해 있었다. 지나가다 옆반 애가 듣고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3인 이상이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 선생님처럼 관리자가 있거나 아니면 공개된 장소이거나 아니면 카톡 댓글 통화처럼 누군가 녹음이나 캡처 따를 수 있는 모든 공간에서 욕설과 야한 말 하지 말라. 그냥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둘이 빼놓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예 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이런 설명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아이에게 그 남자 여자로서가 아니라 존재로 조심하게끔 남자 대 남자여도 화장실에서 소변 볼 때 옆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야 너 고추가 롯데타운이?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자애들도 속옷 이렇게 입을 때 이렇게 뒤에서 당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장난치면 안 된다라거나 여자애들이 이제 월경 생리를 초경을 했을 때 잘 모르니까 여자애들도 여자애한테 언니 피똥 쌌네 뭐 이러기도 해요. 남자애들도 얘 피똥 지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모른 척 해주는 게 매너고 가려주지도 마. 가려줘도 되는데 그 친구의 친구한테 얘기해서 너 얘 좀 케어해, 얘 좀 가려줘 라고 해주는 게 매너야. 이렇게 너가 학교에서 또 똥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너 또 학교에서 똥 지렸어. 내 애들이 와서 얘 똥 쌌다 하면 되게 창피하잖아. 가려줘도 창피하잖아. 친구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잖아.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너네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남녀 차원보다는 존재도 존재로서 설명하는 걸 좀 추천합니다. 이건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 많이 해요. 학교 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교육이나 이런 설명을 많이 하니까 저는 피해자 됐을 때 대처법 설명을 좀 하고 싶었어요. 일단 학교에서 폭행, 차별, 성희롱, 성추행 등을 당하잖아요. 근데 막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몇 대 맞다가 오빠 나 녹음기 켤 테니까 3대만 더 때려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화장실에서 네 고추 3cm 안 보이는 실종 사태야 브라스타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형 잠깐만요 촬영 한 번 더 해줘. 안 되잖아. 피해자인 우리 아이가 보통 불려가요. 진술 여러 번 그렇다 쳐요. 피해자니까. 근데 주변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학폭 열었어? 아 창피하게 못 했는데 네 꽃 많이 놀랬겠네. 네 고추 3cm라고 상처받았겠네 라고 잘 안 하고 너도 진짜 3cm야? 그러니까 N번방 피해 여성이나 합성당해서 막 피해를 입은 여자아이들 사례도 보면 친구들이 보통 얘를 보고 막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야 너 봤어? 2학년 일반 여자애 야동이 합성당했대. 내가 그거 찾아볼래? 보여줄까? 학폭을 열었더니 아니면 그 조사 들어갔더니 이 부차적인 2차 가해가 계속 생기는. 저도 위원을 하고 있지만 매뉴얼대로 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사실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뭐 교육지원처 주무관님이나 누가 나오거나 해도 일단 피해자의 말을 듣지만 그 과정의 모든 걸 다 막아주긴 어렵다. 그래서 추천은 조용히 미리 처리하고 학폭까지 안 가. 솔직히 학폭 열어보시면 예민한 부모로 낙인 찍힐까 두렵기도 하고 이 애도 학교에서 막 학폭 연애로 소문나기도 하고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문자해라, 카톡해라, 사과 요청. 직장 내 성희롱도 똑같이
가해자 번호 알기가 쉽잖아요. 학교, 학원, 친구, 운동, 친척 요거 안에서 살아가요. 얘네가 바운더리가 좁아요. 다 당하면 다 아는 사이예요. 아는 형 몇 번 만나 걔 번호 안에서 문자로 형 3시간 전에 화장실에서 뭐라 한 거 사과하세요. 언니 2주 전에 저기 뒤에 가슴 이렇게 한 거 사과하세요. 기분 나빠. 자, 가해자 아이들이 우리 아이의 사과 요청에 대해서 사과를 할까요? 되려 욕을 더 할까요? 욕을 더 하죠. 네. 내가 사과하냐 이제 와서 땡땡이냐 강한 역반응이 날라와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피해자 주장한 친구, 가해자로 특정된 친구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되는데 이거 있으면 좀 처리가 쉽죠. 별거 같지만 문자에는 구체적 사건, 사건 발생 시간, 사건 발생 당시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의 일관성 있는 감정, 장소 내용까지 다. 게다가 가해자가 강한 역반응하면 그건 자백한 꼴이니까. 내가 왜 사과해 자식아? 자백한 꼴이니까. 그러니까 학폭을 안 열거나 미리 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성은 원래 정황 증거나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느라고 조사가 오래 걸려 까다롭다. 귀하의 자녀가 보낸 답장에는 자백한 꼴이 되고 사건의 시간, 행위, 감정이 다 들어가 있다. 조용히 전학 가셔라. 3일 드린다. 그냥 학교 아예 오지 마라. 그러니까 다 밝혀서 벌 있어요. 얘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선생으로서 뿌리고 엄마 아빠로서 당당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애가 1g이라도 시선, 심리적 압박을 가지면 그게 온당한 처리 방법인가? 저희를 계속 개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사과 요청해서 처리하는 걸 추천합니다. 전화를 보내도 되지만 솔직히 전화 보내는 것도 되게 마음이 좀 신경이 쓰여요.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조용히 걔한테 가서 야, 너 답장 보낸 거에 자백 들어있어. 내가 지금 문제 제기할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 제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마. 요 정도 해도 되죠. 근데 압도적으로 유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걔가 사과를 해도 사과를 하더라도 자백이에요. 욕을 하더라도 자백이고 답장을 안 하더라도 법원에서 되게 좋아요.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피해 사실을 용기 내서 가해자에게 사과 요청하는 방식으로 알리려 노력을 했는가. 얘가 당한 게 팩트면 다 기억나잖아요. 언제건 간에. 안 좋았던 기억 저희 다 나잖아요. 시간, 행위, 밝기까지 다 기억나잖아요. 나중에 걔랑 붙어가지고 가해자 측에서 변명하고 지어낼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말한 우리 아이가 말했던 그 당시 문자에 있던 시간의 감정이랑 지금 조사 진술 들어갔을 때 시간의 감정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사과 요청. 그래서 자녀들한테 저 추천하는 게 아들아 딸아 네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우린 아무것도 못 도와줘. 근데 사과 요청 딱 하나만 해놓으면 우리가 다 도와줄 수 있어. 요것만 해줘. 피해자란 말은 남녀 구분이 없어. 보통 애들이 남자는 가해자 되지 말라는 일을 많이 들으니까 이런 개념이 잘 없단 말이야. 지금 니네가 당하면 참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됐을 때 더 센 거 당했을 때 그때도 니네가 강요된 침묵을 실행할 수 있어. 난 그렇게 니네가 안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해주면 좋겠고 이건 딸들 케이스인데 정말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성추행을 당해서 왔어. 근데 그것도 막상 입증이 어려워요.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할지 모르세요. 사진 찍어 놓으세요. 애 그날 입었던 거 있죠. 그대로 고착장 그대로. 그리고 반항흔이 있어야 돼요. 그 반항을 얼마나 했는가 정말 싫었는가. 남친이라며 남친이랑 같이 들어갔다며 여친이랑 들어갔다며 너 진짜 싫었어? 막 지지부진해요. 반항은 있어야 되니까 상처가 생겼다던가 옷이 좀 찢어졌거나 해져 있으면 그걸 찍어놓던가. 근데 이걸 모르고 어머니 아버님이 우리 애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당황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이가 좀 물어본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몸에는 왜 털이 많아요? 라고 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의 맥락인 것 같아요. 보통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털 왜 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각 잡고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2차 성징이야,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어떻게, 프로게스틴이 어떻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아예 용어에 맞게 저희가 교육하는 사람 마인드로 하게 되면 애는 별로 효용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저희한테 와서 자기 나라 말로 상대성 이론 설명해봐야 못 알아듣잖아요. 언어가 다른데? 그러니까 학습자인 아이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효용 가치가 높다. 아들 그게 궁금해? 털 나는 거 이런 거 궁금해? 레벨업 하는 거야. 이게 차라리 다. 좀 더 노골적인 말은 쪼랩에서 말랩으로 레벨업 하는 거야. 잼민이 탈출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성징에 대해서 변화는 이렇게 몸의 변화도 올 수 있고 마음의 변화도 올 수 있다를 그 뒤에 붙여서 설명해 주는 게 좋은데 솔직히 뒤에 말 다 까먹어요. 그냥 레벨업 하는 거구나. 이상한 거 아니구나. 여기서의 목적은 내가 털나면 엄마가 날 덜 사랑하지 않을까? 더럽다고 엄마가 느끼지 않을까? 내가 상대에 비해 좀 늦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가장 크거든요. 시큰둥하게 별거 아니야? 너 언젠가 레벨업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셨으면 좋겠고 뒤 이어서 질문이 다른 친구들보다 2차 성징이 좀 늦어서 고민한 아이들이 은근히 많다. 이런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여서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엄마 아빠들이 일단 실수만 안 하셔도 50점 먹고 들어가시는 거다. 제발 털 났는지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한 번도 안 물어보셨어요? 한 번 정도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물어보셔도 되긴 해요. 근데
그 자체가 좀 아이한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뭐 이거는 그렇다 쳐도 겨드랑이 털 났는지 집요하게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썰이 있잖아요. 겨털 나면 키 크는 게 끝난다더라. 사실 크게 연관성은 없다. 정비를 하지 않는다. 성장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분비 자체가 상호 연관성 혹은 정비를 하지 않다. 성장 클리닉 가도 남자애들 고안 크기 재고 여자애들 얼마나 성징 나타나는지 재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좀 보긴 좀 어렵다. 근데 통계적으로 이제 딸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다 경험해보셨겠지만 한 중2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월경도 시작하고 겨드랑이에 채모도 나고 하는 순간부터 좀 성장이 멈추는 경향성을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발육급진기라고 해서 1년에 10몇 cm 크기 시작해서 한 3년, 5년간 뭐 33에 35cm 큰 이런 시기가 여자애들이 좀 빠르게 오죠. 초4, 5부터 한 중1, 중2까지 오고 남자애들은 평균적으로 초5, 6부터 와서 중2, 중3까지 온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 안에 들어가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크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겨털 나면 키 크는 거 끝난데 빨리 자, 뭐 먹어 이런 다급함을 강요하는 게 애한테는 컴플렉스가 될 수 있다. 문제시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키에 대해서 성징에 대해서 막 조급함을 느끼는 아이들 나 지금 커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이런 애들이 일부 애들이 핸드폰이나 물병 같은 거 무릎 뒤에다 꽂더라고요. 그리고 이대로 바닥에 쾅. 이해되세요? 책상 같은데 이대로 쾅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성장판 자극한다고.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봤대. 댓글에서 봤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조급함이 있어서니까 그 조급함을 일단 눌러주시는 게 낫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면 아들, 딸 키가 안 컸다고 걱정돼? 쫄지 마. 걸음마 2살 때 애가 있고 2살 6개월 때 애가 있어. 근데 2살 6개월 때 걸음마 떼는 애들한테 가서 엄마가 뭐라 하지 않겠지. 걔한테 가서 야 노답인데? 기어다니겠네? 아디오스 이러지 않잖아. 그냥 걷는 거야. 2살이건 2살 6개월이건. 그래서 그냥 걷는 거고 그냥 크는 거야. 대신 키 크는데 성장 나타나는데 도움이 되게 빨리 자고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그 다음에 붙여주면 좋다. 혹시 10시부터 2시까지 재워야 키가 큰다 혹시 이런 말 사실 큰 효과가 없는 건 혹시 아실까요? 그러니까 10시에서 2시에 자면 도움이 될 확률이 높은 건 맞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10시에서 2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깊은 숙면이 중요하다. 그 깊은 숙면을 유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렘 수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애들한테 설명할 때도 빨리 자는 것보다는 깊이 자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성장 호르몬의 대부분은 첫 깊은 숙면 사이클에서 나온다. 뭔 소리예요? 그래요. 그 깊은 숙면 사이클이란 건 뭐냐면 잠이 깊어지다가 살짝 깬다. 계속 깊어지면 그대로 저 세상 가는 거 아니냐. 말이 되냐. 깊어졌다 깼다 깊어졌다 깼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깬다. 근데 깊어졌다 살짝 깨는 첫 그 시기가 보통 새벽 3, 4시. 그러니까 3, 4시 전에 다 커야 일반적으로 잘 크는 거죠. 근데 이제 깊어지려면 자는데 1시간, 2시간 걸리니까 깊어지는데 그래서 최소 12시엔 자라라고 설명을 좀 한다. 10시에 자면 더 유리한 건 맞다. 그래서 11시, 12시엔 자서 최소한 초등학교는 더 일찍 자야죠. 자서 계속 깊어져서 새벽 3, 4시 해야 되는데 네가 2시에 잔다고 가정하면 2시에 잠 좀 잡을까? 잠이 깊어질까? 자, 키 좀 커볼까? 하는데 바로 새벽 3, 4시라서 응 아니야 바로 일어나 이 자식아 이렇게 그럴 타이밍이 없다. 그래서 12시엔 자주고 깊이 자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깊이 자려면 핸드폰도 그냥 이렇게 놓고 자면 옆에 놓고 자면 계속 마인드 커넥팅이 돼서 저희도 자려고 하다가 잠 안 오면 이렇게 하잖아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 좀 멀리 놓거나 침대 밑에 이렇게 그 도파민, 세로토닌 분비 경로 자체가 좀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쌀을 쳐다볼 때랑 치킨을 쳐다볼 때 중 침이 언제 빨리 나오느냐? 치킨이잖아요. 당연한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던데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자냐 멀리 두고 자냐 50cm 이상 두고 자냐 그러면 옆에다 두고 자면 계속 그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려는 호르몬 분비 경로가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 연결돼 있어서 잠이 깊어지지 못하더라. 이런 연구도 있으니까 좀 멀리 한번 해보시면 진짜 수면의 깊이도 다르다. 그리고 저 수업 때 설명 가끔 하는 게 야식 좀 끊어라. 제가 이 비결로 키도 확 갑자기 크고 살도 갑자기 빠졌거든요. 저 몇 킬로쯤 나가 보여요? 60? 감사합니다. 한 75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원래 한 108kg 남았어요. 솔직히 110 넘었을 건데 제가 무서워서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키도 작고 키도 큰 편이 아니었고 이렇게 살도 굉장히 많이 쪘었는데 그때 별짓 다 해봤는데 뭐 밀가루도 끊어보고 탄산도 끊어보고 다 해봤는데 야식을 끊으래요. 인슐린 들어보셨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밥 먹으면 이제 이걸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서 바꾸려고 이제 인슐린 분비가 되는데 밥을 때려 먹고 자잖아요. 키 좀 커볼까 딱 마인드가 딱 잡히는데 뇌하수처 쪽에서 이렇게 딱 잡히는데 얘는 성장 호르몬이 겁나 많네? 인슐린 나와 있는데.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을 구분을 잘 못한다는 그 논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분비가 좀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얘는 성장hor몬 분비가 필요 없겠네. 이런 식으로 좀 차단. 아시겠지만 성장호르몬이 나와야 키도 크고 근성장도 되고 지방 분해도 촉진하잖아요. 성장호르몬이. 그러니까 야식 먹고 자면 통통하는 계속 통통해지고 마르는 계속 말라지고 키는 멈추게 되는 현상이 좀 있더라. 좀 배고프게 자라. 이런 식으로 좀 추천하는 편이고 애들이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믿어요. 쌤 키 크잖아요. 180 넘는다면서요. 75kg라면서요. 아, 쌤 엄마한테 사주를 받고 오셨나요? 막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이거 애들한테 수업 때 하는데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빼보고 하는 얘기니까 저도 2차 성징 사춘기 때 엄청 고민 많았으니까 깊은 숙면, 배고프게 자. 이 두 개만 해보셨으면 좋겠다.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는데 어떻게 경각심을 심어주면 좋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말을 말씀해 주세요.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들보다 아이들이 더 대처 능력이 좋을 수 있어요. 초반에만 좀 잡아주면. 자, 쉽게 설명하면 카톡 프로필 사진 있으시죠? 아들도 카톡, 딸도 카톡을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카톡 프로필 중 아들 얼굴이 들어간 사진이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 1번 아들 핸드폰, 2번 엄마 핸드폰. 알았죠?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나요? 솔직히 사진 한 장이세요? 여러 장이세요? 저희 어머님도 100몇 장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사진은 기록에 해당하잖아요. 벚꽃이 폈다, 날씨가 좋다, 우리 아들 이렇게 귀여웠다, 지금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컸다. 기록처럼 남겨요. 타임라인처럼 남겨. 그래서 사진 개수가 좀 많은 경향성이 있죠. 이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범죄에 취약하다. 허경영 씨 전화 받아보셨어요? 전화 오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번호 알고 할까요? 랜덤일까요? 랜덤이죠. 아이들한테도 전화가 와요. 걔는 투표권도 없는데. 그래서 카톡에 친구 등록도 랜덤으로 가능. 친구 추가 가셔서 전화번호 친구 탭이 있어요.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거기서 010-0000-1234부터 010-0000-999까지 다 등록을 해버려요. 바로 안 되고 몇 주 걸려요. 그렇게 등록을 하다 보면 언젠가 아이 것도 뜨고 엄마 것도 뜨겠죠? 근데 엄마 거에 보통 아들이나 가족 사진 한 장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캡처를 따요. 그래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여자 몸의 합성, 남자 몸의 합성, 야한 영상, 성착취물의 합성, 뿌리는. 이런 사건 딥페이크 포르노라고도 하는데 이런 사건이 하도 많아서 카카오톡에 새로 기능 생긴 거 혹시 아실까요? 멀티 프로필. 들어가시면 프로필 3개까지 팔 수 있어요. 잘 쓰면 좋죠. 하나의 계정, 하나의 핸드폰인데 프로필이 3개예요. 첫 번째 프로필은 이제 시어머님 보시게 이렇게 관리하시고, 두 번째 프로필은 학교 쌤 보시게 관리하시고, 세 번째는 내 찐친들 관리하시고. 이거를 해놓는 이유는 이걸 안 해놨더니 프로필 하나로만 접근하게 해놨더니 그냥 불특정 다수가 다 내 얼굴 찍어서 합성하는 그런 범죄. 이게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새로 나왔어요. N번방 방지법 그래가지고 정보통신망법 개정될 때 그 전에 얘네가 이미 이런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죠. 하도 사건이 많아서. 그래서 아들이나 딸한테는 엄마도 이거 몰랐다. 그래서 네 사진을 나만복이나 그 멀티 프로필에다 올려놓겠노라.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라. 페이스북, 인스타, 카톡에 니네 셀카 올리지 마. 특히 딸들이 많이 올려요. 막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요즘 이렇게 올려요. 막 그럴 수 있는데 페이스북,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어디 간 거 올릴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셀카 찍을 수 있는데 좀 가리고 올려라. 옆모습 올려라. 왜냐하면 나나 엄마나 선생님들은 합성당해도 법적인 조치하고 해명하면 된다. 내가 그런 걸 찍었겠느냐, 내가 성착취물에 찍었겠느냐, 피해자다. 근데 내 해명을 안 듣는 초등학교 동창이 있으면 난 안 보고 살 자신 있다. 나 어차피 걔 안 보고 산다. 그런데 너는 학교, 학원, 친구, 친척, 운동 이렇게 좁은 바운더리 안에 살아가는데 거기 이 사진 퍼지면 나 합성당한 피해자라는 해명이 빠르겠냐, 소문이 빠르겠냐. 소문이 빠르다. 그래서 사진 함부로 올리지 마, 페이북, 인스타 하지 마. 저희가 모두 바라는 바죠. 그 근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하나 더 욕심을 내자면 피해자 되지 말라 했는데 가해자 되지 말라도 설명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끼리 막 친구 얼굴 찍어서 콧구멍 확대하고 막 애 자는 거 찍고 이런 놀이가 있어요. 일명 엽사놀이라고 합니다. 핸드폰 연사 모드를 켜서 카메라 타다다다 찍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친구 다리부터 타다다다다 이렇게 찍기도 해요. 그럼 얼굴이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웃기면서 노는 건데, 그러고 노는 거 이해합니다. 왜냐면 이 세대는 사진이 좀 놀이에 해당하니까. 20대 초만 해도 야 데이트 어디서 할래? 어디 놀러 갈래? 그 인스타 명소 가자. 야 감성샷 사진 찍을 수 있는 데 가자. 그러니까 사진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사진 찍는 과정이 놀이이기도 한. 그러니까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찍다가 나중에 합성까지 가요.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리페이스나 메이크페이스 같은 어플뿐만 아니라 이 합성한 어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뭐 아이언맨에 합성했다가 타노스에 합성했다가 엘사에 합성했다가 시크릿 주주한테 합성했다가 하하하 트럼프에 합성했네 하하하. 근데 야 쟤 마음에 안 들지 않냐? 저 여자 저 남자 마음에 안 들지 않냐? 제 인생 망가뜨려 볼까? 야한 거에 합성해서.
이게 처분이 나오더라도 그냥 반 한번 옮기게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니까 2차 피해가 더 일어나잖아요. 내가 처벌 받는 거에 비해서 제가 겪을 힘듦이 너무나 세잖아요. 그래서 더 아나무인으로 하는 애들이 좀 있다. 또 우리가 그럴 거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으니까 절대 찍지 마. 이게 지인능욕이라고 하네요. 지인능욕 방지법, 딥페이크 방지법,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짜리 새로 법이 나왔고 친구 신체 일부로 지금 몰카로 들어가서 7년 5천만 원짜리 법도 있고 하니까 핸드폰 함부로 휘두르지 마.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양쪽을 다 설명하셨으면 좋겠다. 일단 이건 중학생들 얘긴데 디스코드라는 프로인데 초등학생도 요새 많이 써요. 게임을 하는데 마인크래프트를 하는데 누구랑 막 대화를 하는 것 같아. 누구랑 대화해? 그냥 마크 같이 하는 형이야. 아 그래? 근데 어디 사는 형인데? 창원 살아. 나이는 47살. 야, 네 아빠랑 동갑. 그래. 직업은 뭐야? LG전자 다녀. 에? 확실해? LG전자 다니는 47살이 3시 반에 마인크래프트를 한다고? 근데 이게 되게 흔한 사례예요. 저희가 어머님들이 맘카페가 있을 수 있고 카톡에 오픈 채팅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BTS 좋아하는 사람들의 방, 아니면 배틀그라운드 방, 부동산 임장방 뭐 이런 거 있듯이 얘도 카트라이더 좋아하는 사람, 배그 좋아하는 사람, 오버워치 좋아하는 사람 카톡의 오픈 채팅방이라고 모두가 접근하는 방이 있고 게임할 때 최적화된 디스코드라는 이런 어플이 있어요. 가입자 수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올해는 더 늘어났죠. 근데 여기가 이제 아는 사람이랑도 컨택이 되지만 모르는 사람이랑도 컨택이 된다. 이게 중고등학생들의 채널인데 초등학교로 내려가면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카트라이더 화면이에요. 그 게임 딱 접속해서 왼쪽 밑에 보면은 월드 채팅창, 뭐 로컬 채팅창 이렇게 그냥 수다 떠는 공간이 있어요. 저희로 치면 재난지원 문자 같은 거. 그냥 나 보기 싫은데 그 게임 접속하면 막 뜨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뜨는 게 신음소리 필요한 사람, 뭐 선물 받고 추천, 여자 하는 거 보고 싶으면 추천해, 라인으로 내 몸 볼 사람, 그다음에 뭐 대물 볼 여자만 친추. 그러니까 이거는 막을 수 없어요. 유튜브 댓글에도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 채팅창이나 카카오톡 방이나 그런 모든 공간에서 여친 구함, 남친 구함, 08년생 변태녀 구함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자칫 클릭하면 위험하다. 크게 두 가지 범죄가 이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루밍이라고도 하고 뭐 가스라이팅을 위시한 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친밀감을 좀 쌓습니다. 마인크래프트도 그렇고 친밀감. 3개월, 4개월, 길면 3년을 가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그냥 게임하면서 칭찬 위주로 해요. 오빠 목소리 멋있다. 디스코드 할 땐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오빠 목소리 멋있다. 착하다. 내일 올게. 나 학원 끝났는데 뭐 한다? 시험 본다? 소소한 얘기 계속. 돈 달라고 안 해요. 그리고 가끔 사진 보내줘요. 오빠 나 이거 프로필 사진 바꿀까? 보고 평가 좀 보내줘. 이뻐. 혹시 이게 도용일까 의심해서 이 사진을 구글에 구글링 해봤더니 아니야. 자 요약하면 예쁜 멋있는 오빠 누나가 여동생이 내 칭찬 위주로 해. 게임하다 알게 된 사이인데 5달을 갔어. 돈 달라고 안 해. 그럼 어느 정도 믿음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의 친밀감? 익숙함이 생기죠? 그 타이밍에 불쌍한 척. 오빠 우리 아빠가 나 때렸어. 누나 우리 형이 나 때려서 나 나왔어. 나 갈 데 없어. 나 학원에서 생리터 줬어. 누가 봐도 불쌍하잖아요. 여기서 욕할까요? 당연히 걱정해 줄 거예요. 욕해도 이상하지 않나요? 쩔TV 저쩔TV 꾸꾸루삥뽕 오늘 우리 간의 3년간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아디오스. 말도 안 되잖아요. 당연히 괜찮아? 어떻게 해줄까 보통 이래요. 특히 애들이 너무 착해서 지금 이 나이 때 보통 다 편견이 아직은 없어서 그럼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럼 걔가 오지도 말라 그래. 오빠 오지 마. 내가 오빠 집 근처로 갈게. 집은 좀 그런데? 알아 오빠. 집 근처 편의점 주민센터로 갈게. 스타벅스 혹시 있어? 그런 데로 가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집에서 먼다니까 가. 그 여자의 그 남자의 오빠만 올까요? 아니면 그 집단이 올까요? 그러니까 가출 패밀리 친구들이 이런 행동을 했던 수법이기도 하고 일부 다른 이런 집단도 있는데 채팅했던 사람은 미끼. 그래서 약간의 설렘이 들잖아요. 모르는 사람과 연락하고 설레임, 친밀감, 보통은 이제 불쌍하다는 측은지심 등을 유발해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까지 강요받게 되더라. 보통은 그냥 온라인상에서 금품갈취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만남을 유도해서 폭행, 괴롭힘, 뭐 납치, 미수 아니면 성폭행 시도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게임 친구 있는 거 인정. 근데 이름 알려주지 마. 이름은 알려줄 수 있는데 학교는 알려주지 마. 그 이름은 흔해도 그 학교에 그 이름은 10명이 채 안 되니까 만나러 가지 마. 그 다음에 이제 몸캠 피싱인데 이제 이렇게 대화하다가 상황을 좀 봤는데 얘는 뭐 만나봐야 별게 없을 것 같아. 그럼 사진을 요구해요. 오빠 우리 만나면 얼굴 알아봐야지. 누나 우리 만나면 얼굴 알아봐야지. 내 얼굴 보여드려도 돼요? 이쁘고 잘생겼지. 그러면서 자기 신체도 보내요. 그래서 내 가슴, 내 성기 보내면서 누나 것도 보여줘. 오빠 것도 보여줘. 주고 받으면 그거에 뿌리겠다고 협박하죠. 요즘 수법 중에는 그 부모님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애 그 신체 사진을 얼굴과 같이 나온 사진을 받은 다음에 이걸 이제 부모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냐면
어머님 번호를 그 사람이 모를 거잖아요. 근데 애랑 대화할 때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요. 그 사진과 영상을 클릭하면 거기에 해킹 소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핸드폰을 해킹을 해서 거기에 있는 엄마 전화번호나 애 친구들 번호를 다 따요. 그 다음에 그걸 빌미로 엄마한테 톡을 해요.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톡을 하냐면 애 이름이 만약에 박서준이면 박서준 야동점 영상 이렇게 하면 엄마가 무시할까요? 클릭할까요? 당연히 클릭하죠. 그럼 또 엄마 걸 터는 거예요. 엄마 지인한테 다 뿌리겠다, 얘 학교 친구한테 다 뿌리겠다, 딱 올가매게 돼. 돈을 요구하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갖고. 그래서 몸을 찢게 만들어 협박하는 몸캠 피싱 요새 또 제2의 N번방이라도 부르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진 찍어서 보내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다. 조심해라. 이런 설명은 꼭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아까 말한 디스코드나 심지어 줌 수업을 하다가 그 줌 화면에 얼굴 이렇게 보이게 하면 그것도 조금 위험했던 거 아시죠? 줌 화면을 캡처 떠가지고 이거를 합성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 아까 디스코드라고 게임할 때 대화하는 채팅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목소리를 녹음해 가더라고요. 무슨 미션 임파서블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목소리를 녹음해 가서 그 일정 구간을 녹음하면 그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목소리를. 그걸 통해서 부모님에게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예요. 애 지금 납치했다. 아, 그래요. 우리 애가 납치됐다고 잘 키워주세요 하고 말았잖아요, 그동안. 아니, 그냥 끊어버리거나. 근데 애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엄마 나 살려줘 이렇게. 여기서 확 가요.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클릭하라고 막 사진 보내면서 협박한 이런 범죄도 있어요. 네, 음란물인데 이제 음란물을 보는 경로, 접하게 되는 과정, 도대체 어디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가장 최근 거는 이제 유튜브에 쇼츠라고 있어요. 혹시 틱톡 들어보셨을까요? 틱톡, 인스타 릴스, 쇼츠 요 세 개는 쇼폼 비디오, 쇼폼 콘텐츠의 이제 대표격인 플랫폼이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1분짜리 영상 보통 15초짜리 영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핸드폰 보시면 유튜브에 보통 영상이 가로로 길잖아요.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실 때 화면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잖아요. 요러면 옛날 사람. 저도 옛날 사람. 화면은 커야지. 요거에 맞춰서 화면도 기본적으로 옆으로 길죠. 근데 틱톡 쇼츠 릴스는 이렇게 위아래로 길어요. 요즘 사람. 짧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드라마 한 편을 똑바로 다 보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는. 왜? 영상의 그 스킵, 넘어가기에 익숙하고 하이라이트 편집, 런닝맨 하이라이트 모음, 뭐 손흥민 골 장면 모음, 예능 하이라이트, 영화 1분 모음 이런 거 애들이 익숙하거든요. 영화도 잘 안 봐요. 드림텔러나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드림텔러 이런 채널에서 마블 영화 요약한 거 한 20분짜리? 그거 보고 나 다 봤다 막. 닥터 스트레인지 안 볼 거야 엄마 나 다 알아. 스파이더맨 3파이더맨이라며 다 알아 막. 요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짧은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건 부정할 수 없다. 단 리스크가 크다. 짧기 때문에 저희도 이 쇼츠를 보게 되면 뭐 대선 토론 하이라이트 윤석열 씨 쪽에서 59초 공약 만들었던 게 여기고요. 이재명 씨 쪽에서도 명분리 이러면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 각종 정치적인 게 많이 나오고요. 경제적인 것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음식 컨텐츠 많이 나와요. 1분 안에 백종원 레시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시간 아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짧게 만들다 보니 점점 자극적으로 경쟁해서 최근에 참수 동영상이 뜨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 3명 사망 아니면 폭격으로 몇 명 사망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게이트키핑이 필요한 거잖아요. 조절해줘야지. 그거 정해줘야지. 프레임을 짜줘야지. 근데 쇼츠는 뉴 미디어의 특징은 이제 모두가 방송국이 될 수 있다. 모두가 미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그냥 찍어서 올릴 수 있어요. 심지어 기망한 경우도 있어요. 앞에 한 10초는 되게 여자애 되게 이렇게 이쁘게 나오다가 뒤에 10초에 사람 죽는 교통사고 장면, 폭격 장면, 심지어 성매매 대기실 동성애 관계 장면, 별의별 게 다 여러 명의 한 난교 파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미러스 초이스 대기실, 이 초이스 방이라는 게 그 성매매 대기실을 뜻하고 그래서 이런 걸로 접하게 될 수도 있다. 아까 제가 화면으로 보였던 유튜브 댓글에 야한 사이트 링크가 있었잖아요. 댓글에 댓글이 또 있고 친구가 보여줄 수도 있고 게임 채팅창에서 디스코드라는 곳에서 N번방 영상을 아까 팔기도 했거든요.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3만 원에 야동 1TB 판다고 이렇게 하기도. 이걸 어떻게 다 피해가겠는가. 게임 광고 클릭하다가 야한 게 뜨기도 하고 구글에서 검색하다가 옆에 야한 웹툰, 야한 만화가 뜨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아이들이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야한 걸 보게 됐을까? 이미 봤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로부터. 보통은 이제 다그치는 방향이 좀 많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애 방문을 열었는데 애 핸드폰을 봤는데 방문 기록 접속 기록에 헐벗은 남녀가 뒤엉켜 있다. 어머니 아버님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첫 마디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봤어? 얼마나 알아? 어디까지 봤어? 그쵸. 다그치고 일단 감정이 네거티브하죠. 약간 흥분감도 올라가죠. 놀랬으니까 충분히 이해돼요.
그래서 내 딸, 내 아들이 이걸 보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 일단 화가 나기도 하고 배신감도 들기도 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아니어도 왜 말 안 했어? 이런 거 봤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이상한데? 그래서 왜 말 안 했지? 언제부터 봤지? 어디까지 봤지? 이렇게 센 걸 봤다고? 일단 틀어지는 컨텐츠의 퍼포먼스나 묘사 자체도 세니까 굉장히 놀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인 아버님, 어머님 중에 대부분이 뭐 하는 짓이야? 언제부터 그랬어? 최악은 사탄, 악마. 아 진짜 이런 집 있었어요. 너 핸드폰 통제, 다 갖고 와. 뭐 이렇게 하는 집 많았어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 저거 잘못된 거구나. 걸리면 끝장나는구나. 더 숨어서 해야겠다. 더 음지화되고 N번방 돌았던 텔레그램이든지 트위터라든지 그리고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서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점은 첫 순간. 언제? 야한 영상물, 표현물을 봤을 아이의 첫 순간. 자, 아이가 야한 걸 처음 봤을 때 좋았을까요? 놀랄까요? 놀래요. 좋아해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초5, 6, 뭐 중1 때 야한 거 딱 보자마자 기다린 겁니다. 내 스타일인데 이상하잖아요. 저희도 다 그랬잖아요. 놀래고 죄책감 들었고 계속 생각났고 이 정도로 표현된 건 줄은 몰랐어. 그냥 얘들이 야동야동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게 점점 계속 생각나서 점점 빠져들게 됐어.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수업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니네가 야한 걸 이미 봤든 지금 보고 있든 뭐라 할 생각 없다. 욕설을 처음 알게 된 순간처럼 야한 걸 처음 보게 된 순간은 예상 못할 때 훅 들어온다. 너네 욕설도 초1에서 초5 때 알게 됐지. 그거 니네 잘못 아니잖아. 이 모든 과정이 니네 잘못 없어. 솔직히 엄마 아빠도 욕설 알게 돼. 나도 알게 됐어. 야한 거 나도 알게 됐어. 그래서 이 첫 순간은 자꾸 죄책감을 갖거나 나중에 보게 될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단 야한 거 성착취물을 접하는 첫 순간은 의도가 없지만 그 다음에 반응하는 건 네 선택이다. 이 야한 콘텐츠 자극과 반응 사이엔 니네 선택들이 존재하고 이 공간에 이 선택들은 쌓이고 이게 니네 인격이 된다고. 그러니까 욕을 배웠다고 해서 맨날 욕 쓰고 다니고 교장쌤 반갑습니다 중지욕 드실래요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선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야한 표현이라던가 성착취물 욕설 같은 것도 선 지켜야 돼. 이게 불법적인 내용이 많고 과장되는 거니까 지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선은 야한 웹툰과 야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네이버, 카카오에서 웹툰을 본다? 추천. 혹시 뭐 오므라이스 잼잼, 신비아파트, 뽀로로 이런 거 걱정하시면 안 돼요. 뽀로로를 제가 왜 걱정을? 근데 이제 귀멸의 칼날 같이 요즘 핫한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아니면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에 뭐 외모지 사용주의, 참교육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좀 사람 죽이는 거 나오고 피 칠갑이 돼 있고 폭력적이라서 안 봤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웹툰 애니메이션을 아예 차단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보고 BTS 보지 말고 나훈아 씨 보라고 하면 저희 싫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 흐름인데 포인트는 네이버, 카카오,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같은 검증된 OTT는 괜찮아요. 검열이 그래도 들어가요. 중국처럼 막 다 가려놓고 이렇게는 우리가 안 하지만 그래도 너무 잔혹한 거 가려요. 그런데 공짜 사이트는 위험해요. 넷플릭스 돈 내야 되고 네이버 일주일 미리 보기 돈 내야 돼요. 200원, 300원? 차라리 저는 돈을 내주시는 걸 추천해요. 한 달에 리밋 걸어서 2만 원 안에서 웹툰 애니 봐. 애들한테 이걸 지불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친구를 통해서 막 찾아보게 돼. 친구가 야, 너 그 공짜로 보는 사이트 안다고? 어디서 보는데? 불법 복제 해킹해놓은 사이트가 200~300개가 넘어요. 솔직히 저희가 그걸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MP3 써보셨죠? 옛날에 MP3 쓰실 때 음악 들으실 때 돈 내고 들으셨을까요? 그냥 들으셨을까요? 사이 좋은 사이 싸이월드쯤 되니까 도토리 샀죠. 그전에 개념이 없었고 그 결제 수단이 잘 없었어요. 똑같아요. 네이버에서 일주일 미리 보기나 그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화 된 거는 또 돈을 내게 돼 있는데 그걸 애들이 못하니까 공짜 사이트 들어가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문화적 찐따냐? 호구냐? 그걸 돈 내고 봐. 공짜 사이트 300개가 넘는데 이렇게 알려줄 수 있거든. 어머님 아버님도 무료 웹툰, 공짜 웹툰이라고 구글에 검색 몇 개만 해보시면 이만큼 나와요. 사이트 이름이 블랙툰, 툰코, 호두코믹스, 뭐 밤토끼, 뉴토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이트가 5만 개 있습니다. 뭐 애니24, 애니모아, 애니학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또 뭐 하는 게 있어요. 원피스 같은 것도 일본에서 막 1,000화 넘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TV로 수입된 건 800화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갭이 있잖아요. 딴 애들은 다 알아. 그럼 공짜 사이트로 들어가서 봐야지. 자, 결론. 그런 야한 웹툰 애니가 모여있는 사이트는 서버 자체가 해외에 있어서 접속 자체가 뭐 정보통신법 위반이기도 한데 저희가 걱정하는 문제는 이게 스포츠 토토 도박 광고 이런 게 되게 많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문제는 야한 웹툰, 야한 애니가 많아요. 여기의 핵심은 인간이 실제로 할 수 없는 퍼포먼스를 다 묘사해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랑 강아지도 아니고 강아지 대변, 구름, 클라우드랑 하는 거, 해살이랑 성인이랑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상성욕, 추상성욕까지도 묘사가 되는 이게 제일 소프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기준에 선생과 학부모 기준에 얘의 성의 가치관이나 인식이, 인지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건 끊어줘야 되잖아요.
회복하기 불가능한 함정은 부모나 선생님이 메꿔준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야한 웹툰 애니 절대 보지 말라고 추천하는 편이고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지금 말한 거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적인 얘기 정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접속 자체결법이고 저작권법 위반이고 하나 더. 웹툰 애니의 특성상 시청자의 나이가 많을까요? 어릴까요? 시청자의 나이가 장년층일까요? 청년층일까요? 애들한테 설명 이렇게 해요. 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마트에서 뽀로로 사달라고 들어눕는 거 봤냐? 안 그러지 않냐? 애기들이 좋아하지. 웹툰 애니의 특성은 주 시청자는 어린애들이야. 그러면 주인공 캐릭터가 늙었을까 어릴까? 당연히 어리지. 아니 뽀로로가 90살이면 애기들 보겠냐고. 노는 게 제일 좋아하는데 막 틀니가 빠지고 펭수가 팽하한데 관절염입니다. 누가 보겠냐고. 그러니까 감정이입 동일시를 유발하기 위해서 시청자의 나이와 비슷하게 설정한다고. 그래서 초중고생이 캐릭터로 등장하고 야한 거 성적인 걸 하고 담배 피고 뭐 한다고. 그러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약을 만든 자, 판 자, 한 자 모두 처벌하듯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표현한 컨텐츠를 만든 자, 공유한 자, 본 자 모두 처벌 가능하고 이 관련 사안으로 리밋은 그 법적인 처분은 무기징역까지 열려 있다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률로 넘어가고 그 2D 캐릭터도 인격체로 보겠다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한 추세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선이라고 이 정도 얘기하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 아이들도 포용술에 대해서 좀 알아요. 애들이 쌤 저 포용술 해야 돼요 이렇게 요새 잘 안 물어보고 쌤 꼬치돈 이래요. 고구마 치즈 돈가스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포용술 뜻하는 용어가 돈가스 먹으러 갈래? 그래서 데리고 가면은 하고 와 이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애들이 비화해서 아 요즘 돈가스에는 안 끌려갑니다. 고구마 치즈까지 넣어줘야죠. 쌤 근데 그거 요새 뜻도 바뀌었어요. 고구마 치즈 돈가스 아니에요. 고추 치료 돈 들어요. 꼬치돈. 자 포용수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저는 솔직히 근데 안 하는 걸 좀 더 추천하긴 하는데 해도 상관은 없다. 저도 형제인데요. 저희 중에 한 명은 했습니다. 그래서 해도 상관은 없다. 근데 이건 엄마, 아빠, 의사가 결정하지 말고 본인이 결정하도록 인권의 문제로 보셨으면 좋겠고 하게 됐을 때도 추천하는 시기는 20살 넘어서 성관계를 해보고 내가 너무 예민해. 내가 귀두가 너무 예민해서 평소엔 껍데기에 덮여 있어서 뭐 쓸 일이 없는데 관계를 했더니 너무 아파. 못 견디겠어. 염증이 생겨. 라던가 20살 넘었는데도 껍데기가 다 안 까져. 아니면 파트너가 싫어해. 질염을 유발할 것 같아. 상대방이 질 건강에 별로 안 좋거든. 그러면 이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때 결정해야 될 몫이 초, 6, 중1 이때 막 겨울방학에 4명 묶고 오라고. 4명 묶고 오시면 한 분 공짜만. 진짜 옛날 거예요. 근데 포경수술은 왜 굳이 안 하는 걸 추천하면 위생상 해야 맞다. 보통 하시는 말씀이 염증, 냄새 우려. 우리 애는 좀 해야 된다. 얘는 모양이 답 없다. 그러니까 음경 끝에 귀두가 있고 귀두가 껍데기 덮여 있는데 껍데기가 너무 길다. 너무 작다. 안 보인다. 뭐 얘는 깔려고 했는데 이게 포피륜이라고 하는데 이 지름이 안 까져요. 막 좁아가지고 안 까진다. 오줌도 갱신이 나온다. 어렸을 때 염증이 생겼었다라고 하시더라도 일단 멈췄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맞으면 위생상 하는 게 맞고 그 꼭 필요한 모양이 있는 게 맞다라면 보험이 돼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필수라고 보기 어려운 수술이야. 그 상황에서조차도. 음경 앞에 귀두가 껍데기에 덮여 있잖아요. 그 껍데기를 자르는 절개해서 버리거나 절개해서 기둥 쪽에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요새. 그리고 한 30만 원 더 받아요. 이거 조산모사예요. 포용수술 안 했으면 애초에 그거 있는 살인데 그걸 떼서 붙여준다고 30을 더 받는. 근데 껍데기랑 이제 귀두 사이에 이물질 염증이 생길 수 있죠. 맞아요. 껍데기를 자르면 위생상 도움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해도 돼요. 단 잘라도 되지만 그냥 까서 닦아도 돼요. 요즘은 근데 닦는 추세. 입술을 까면은 잇몸이 나오고 잇몸과 치아 사이에 치석이 껴서 양치하잖아요. 동일합니다. 음경에 귀두가 있고 껍데기가 있는데 껍데기를 까면 연약한 귀두가 나오고 귀두랑 그 껍데기 사이에 이물질이 껴요. 이걸 치석이라고 그러고 거기 있는 걸 치구라 그래요. 이름조차 용어조차 비슷해. 그래서 그걸 까지는 만큼만 까서 닦다 보면 중학교 3학년 고1 정도 안에는 껍데기가 귀두 뒷가에 다 까집니다. 평소엔 덮여 있고요. 손으로 깠을 때 다 까집니다. 이걸 자연스럽게 까졌네, 자연 포경, 의학적으로 가성 포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 까질 확률이 남성의 99% 이상이더라. 보통 중1, 중2면 다 까져요. 성인 돼서 까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판단할 건 아니고 제발 중2, 3까지 기다려봐라. 단 그때까지 닦긴 잘 닦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껍데기 까진 만큼 까고 흐르는 물에 불려가지고 음경 밑에 끈이 하나 있어요. 혀 밑에도 끈 있잖아요 이거. 설소대라고 있는데 애거 자세히 보시면 밑에 이렇게 들어보시면 포피소대라고 음경소대라고 끈이 하나 있어요. 고기에 때가 좀 바뀌거나 할 수 있어. 고기를 닦아줘야 돼. 뭐 배부신경이 여기 많으니까 안 아프게 닦아. 이런 거 저희가 할 테니까 책에도 나오니까 어머니 다 설명할 필요 없고 닦아라. 아버님들은 여기서 또 반론하죠. 잘 알겠습니다. 근데 닦고 다음날 닦을 때까지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하는 게 위생적인 거 아닙니까?
여성의 질염을 유발하는 건 매너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질염을 유발할까라는 연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직 입증된 바가 없고 사실 그 안에 나오는 이물질 하얀색 나중에 노래진 이물질이 이거예요. 여기도 지선이 있고 여기도 지선이 있고 여기도 지선이 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에요, 기름. 이게 암을 유발해? 아니에요. 여기에 소변이 달라붙어가지고 소변도 원래는 깨끗한데 10% 정도 아미노산이라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게 박테리아 증식하거나 산패, 부패할 때 문제가 돼. 그러니까 닦아주면 돼요. 제때. 그래서 하루 안에 냄새가 쌓인다, 다음날 닦을 때까지 쌓인다, 그래서 수술한다는 발생은 머리를 한번 감으시고 다음날 감을 때까지 냄새가 점점 나니까 머리를 다 뽑으시자. 당신 위생상 최고의 선택을 한번 해볼래? 예. 근데 주의할 점은 이제 딱 양치할 때도 왜 저불소 치약, 키즈 치약 쓰다가 성인용 치약으로 갈아타잖아요. 여기도 되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속살이니까. 그래서 안 아프게 닦는 방법 정도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포경 수술 해주면 껍데기를 잘라주면 이제 소변이 안 튀지 않냐? 자, 아들한테 소변 보는 거 설명할 때 보통 아들 튀지 좀 마, 조준 좀 똑바로 해 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아쉽다.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소변 보러 가면 바지 팬티 벗고 소변 빡 이렇게 봐요. 안 좋아요. 음경 앞에 기두가 있고 껍데기에 덮인 상태로 그냥 소변을 보게 되잖아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껍데기가 귀두를 덮고 있다를 바꿔 얘기하면 껍데기가 막고 있다죠. 요도구가 있는데 오줌 나간 길이 있는데 거기에 껍데기 막힌 거예요. 그럼 소변이 그동안 일자로 나갔을까요? 나가다 안에서 껍데기에 부딪혔을까요? 니네 입 다물고 침 뱉은 거야. 실제로 애 소변 볼 때 옆에 보면 모양이 이래요.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하다가 한 가닥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두 가닥으로 나가고 네 가닥. 와, 대환장 파티라고. 제발 까고 싸. 좀만 까면 돼요. 많이 깔 필요도 없어요. 요도구가 앞에 있으니까. 아들한테 아들 덮고 싸 까고 싸 뚝배기 까버리기 전에. 그래서 조준만 똑바로 하라. 이게 까면 진짜 소변이 강력하게 일자로 나가요. 장난치는 애들 있었고, 엄마 내 오줌 포물선이야, 싱크대까지 들어가자, 막 이런 애들 멈춰라라고 하시고 조준 똑바로 하라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드리냐면, 이거 뭐 앉아서 싸면 되고 뭐 껍데기 덮어놓고 싸고 소변 튀면은 그거 닦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맞아요. 닦으면 되지 매일. 덮고 소변 보면 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는 소변이 나가다가 껍데기랑 귀두 사이 묻었었잖아요. 그동안 계속 그래왔잖아요. 그게 염증 냄새 쩐내 포경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유럽 애들이 이런 교육이 돼 있으니까 꼭 소변 보러 가면 손부터 닦고 소변을 보러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변 보고 손을 닦아요. 어머님들도 워딩이 아들 손 닦았어? 오줌 다 싸고 손 닦았어? 잖아요. 가 아니라 원래는 소변 보러 들어간 애 뒤통수에 대고 아들 손부터 닦고 오줌 싸가 맞죠. 까야 되니까, 만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남편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아버님들한테 당신 이딴 거 안 알려주고 뭐 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한테만 알려주셨어요. 앉아서 소변 보는 건 좋지 않아요. 아버님들 혹시 앉아서 사라고 이제 하시면 이게 전립선에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남성 요도가 길어요. 딸 아들 비교해보면 어머님, 딸이 엄마 오줌 급해 그럴 때 대줄 때랑 아들이 엄마 오줌 급해 라고 종이컵 대줄 때 어렸을 때요, 나오는 속도가 아들이 빨랐나요? 딸이 빨랐나요? 그쵸, 딸이 압도적으로 빨라요. 딸은 바로 나오는데 아들은 나와? 오고 계셔? 씨발 쉬. 요도가 길어요. 여성 4, 5cm 뭐. 그래서 참지 말라. 여성은 참으면 진짜 안 되죠. 염증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들은 14, 15cm까지 넘어 20cm까지 나중에 가기도 하는데, 그냥 요도가 긴 게 아니라 이게 소변이 남자애들 등으로 가죠. 이렇게 소변 보자 마음 먹으면 신장 콩팥이 등에 있으니까 뒤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 이렇게 S자로 오르막길이에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서서 봐도 소변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앉으면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소변이 됐어 안 나와. 그리고 막 음경 꼬치를 자꾸 눌러요. 그리고 막 숙여 잡고 이거 하는 거예요. 압박 때문에 전립선이나 방광에 길게 봤을 때 좋지도 않고, 소변이 여기 남잖아요. 가파르니까 여기 남잖아요. 이게 오줌 다 싼 줄 알고 일어날 때 찔끔. 그래서 팬티 끝이 젖는 거예요. 잔뇨. 나쁘진 않아요. 근데 휴지 안에 형광물질이나 이런 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크게 나쁘진 않아요. 네, 그냥 덮고 소변을 보겠다. 그럼 끝에 이렇게 쌌으니까 이게 나중에 찌찌찌 나온단 말이에요. 그 휴지를 톡톡 닦아내는 건 나쁘지 않죠.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대장은 얼굴도 올리고 목소리도 올리는데 혹시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합성 딥페이크의 희생자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얼굴 따서 합성된 범주도 있는데, 더 문제는 유튜버를 하는데 조회수가 적다. 좋은 일은 아니죠. 조회수 올라가려고 인지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잘된 사람 걸 보겠죠.
당연히 그냥 혼자 독야청청 방에서 오케이 이렇게 찍어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욕을 쓰고 게임을 하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성인들까지 소화하는 그런 유튜버까지 찾아보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욕설, 성과 관련된 언급, 폭력적인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저학년 때 알게 되면 아이의 사고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 그 미디어에 대한 그 접근은 초 5, 6 이 정도에 좀 풀어주시는 게 낫지 지금 나이 때는 좀 누르는 걸 추천해요.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 교육도 하고 있지만 너무 저학년 때는 풀어주는 게 오히려 방임에 가깝더라. 현재 있는 거를 다 아예 없애버리는 게 더 낫잖아요. 지금은 대신 엄마 걸로 같이 보자. 엄마는 이 유튜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대화. 그 정도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미디어 입맛 교육이라고 해요. 자, 미디어 얘기를 간단히 좀 하자면 핸드폰을 언제 사주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게임 채팅부터 해서 저희는 추천하기로는 5학년 미만은 아예 최대한 안 주는 걸 추천해. 할 거면 문자만 되게 최소한 폴더폰이어도 상관없어. 유튜브에 아시겠지만 그 어린 나이 때 채팅하다가 친구가 보내준 카톡 링크에 뜬 영상 타고 넘어가서 아까 말한 쇼츠 애들이 되게 좋아한다며 타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조두순이 단 댓글을 우리 애가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초연결의 시대가 괜히 초연결이 아니라 이것부터도 시작이에요. 그래서 친구랑 소통 꼭 그거 아니어도 초등학교 저학년은 가능하거든요. 문자를 통해서 아니면 그냥 만나서라도 그 정도 추천하고 이게 최악이에요. 어린 나이 막 주는 게. 두 번째는 중1쯤 됐는데 나만 없다라는 건 핸드폰은 있는데 공심폰이야. 데이터가 안 돼. 무용심을 그냥 벽돌로 써도 돼. 애들 표현이에요. 벽돌 던져요 막 이러는데 스크린 타임, 엑스키퍼, 패밀리 링크, 모바일 펜스 이렇게 관리 어플로 꽉 조여놔. 그런 경우 이게 차악인데 대한민국 현실상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핸드폰 풀어주는 걸 동일하게 전 아이들 대상으로 고1 정도에 하려는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안 돼요. 중1만 돼도 학교나 학원에서 단톡방 파주고 애들 소통하고 게임 채팅 바로 하고 막 이렇게 연결이 막 다 돼요. 근데 나만 없어. 그럴 수 있어요. 나랑 몇 명이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학원 화장실이나 학원 쉬는 시간 애들 학교 끝나고 이동할 때 중학생 애들 다 이제 폰 보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애들 다 있는데 나만 없어. 가만히 있을까요? 걔 걸 볼까요? 걔가 뭘 볼 줄 알고 걔 알고리즘이 어디로 인도할 줄 알고 얘가 어떤 미디어를 접하게 될지 우연에 맡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연한 상황에 놓지 마세요. 그래서 외면하지 마세요. 애들이 핸드폰을 써야 된다는 사실도 외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적당할 때 주는 게 좋다. 저희도 수업 때 근데 설명해요. 아까 말한 거 쇼츠에서 이런 게 뜨니까 친구 걸로 쇼츠 보지 마. 걔가 자꾸 애들 관심 끌려고 센 거 볼 수 있어. 네 걸로 봐, 네 걸로. 그래서 애들한테 데이터 얘가 학원 쉬는 시간이 하루에 뭐 40분 정도면 그럼 데이터 한 200메가 필요하겠네. 요 정도를 풀어준 거예요. 요 정도. 네 걸로 보라고. 그리고 네 거에서 이상한 것 뜨면 싫어요 눌러주고 이상한 영상은 채널 추천 안 하면 꼭 눌러주라고. 남들 위해서 신고하고 채널 추천 안 하는 게 아니라 3일 뒤에 유튜브 볼 너를 위해서. 미래의 너를 위한 투자야. 네가 알고리즘 세팅해. 단순하게 반응하고 알고리즘 맡기는 대로 그냥 뜨는 거 보는데요. 야, 뜨는 거? 누가 띄워주는 건데? 알고리즘이 왜 우연에 맡겨? 니네가 뜨는 거 보지 말고 설계해서 봐. 저는 계정도 한 두세 개 파는 걸 추천해요. 처음 사줄 때. 그러니까 하나의 계정으로 게임도 보고 예능도 보고 학교 수업도 듣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막 섞여 있어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카테고라이징 된 데이터가 막 섞여 있으니까 너 이것도 한번 봐볼래? 저희도 유튜브 하다가 이거 왜 떠? 할 때가 있잖아요. 소름 끼치게 이 알고리즘 데이터가 작동하는 거 어머님들 생각만 했는데 인스타 광고, 네이버 광고에 내가 생각한 상품이 광고로 떠. 섬유유연제 살 때 됐는데 뭐야? 트루먼 쇼야 뭐야? 별거 아니에요. 쿠팡을 킨 다음에 유튜브를 키셨다. 그 순서를 기억해요 걔네가. 쿠팡에서 섬유유연제를 언제 검색하고 언제 이거를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저희 왜 어플 설치할 때 동의 누르잖아요. 제3자 활용 동의 이런 거. 마케팅 선택만 체크해제하고 아 난 괜찮아 이거 가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데이터가 가요. 그래서 나 자전거 생각을 했어. 자전거를 들었어. 띄우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존하지 말자. 너네가 스스로 이 알고리즘을 세팅하자. 그러면서 초6, 중1 때 어느 정도 풀어주고 사주는 게 좋고 제일 베스트는 초 5, 6 정도에 애들이 쓰기 시작하면 오케이 풀어줄게. 대신 우리 집 룰이야. 거실에서 이어폰 빼고 보자. 그리고 얘 걸 보려고 얘 카톡 내용이나 유튜브 보려고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어머님들 얘 거 보셔도 못 알아들으세요. 반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린데? 앵앵거려. 욕 나오는 것 같아. 하지 마. 이렇게 돼요. 엄마 걸 보여주세요. 엄마 걸. 엄마 유튜브에 이런 거 떠서 내가 보던 게 아니라 꼭 싫어요 누른다? 엄마 회사 단톡방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말엔 내가 꼭 댓글을 안 해. 엮일까 봐. 이렇게 방법을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게 낫다.
이걸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를 어떻게 조절하고 해석하게 하는가, 프레임을 짜고 게이트 키핑을 어떻게 하는가, 조절력 있는가, 쉽게 설명하면 이걸 미디어 입맛 교육이라고. 그래서 아이한테 이유식 떼고 할 때 음식이랑 쓰레기랑 방에다 넣어준다면 야 알아서 먹고 나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떤 부모가 이래. 자 핸드폰 30분 풀어줄 테니까 이어폰 끼고 방에서 하고 나와. 똑같아요. 30분이어도 끝나요. 이상한 거 보기 시작하면. 자 거실에서 이어폰 빼고 봐. 들려야 돼요. 애 뭐 먹는지 봐야 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보여주잖아요. 아예 애 먹는 거 모를 때는 이게 포크야, 이게 젓가락이야, 맛있어, 이거 쓰레기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걸 보여줘야 알아요. 엄마 유튜브를 보여주고 아빠 걸 보여주고 애 걸 보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리를, 애들 그동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유튜브 띄워주는 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띄워놔요. 이걸 소격 효과라고도 하는데 산통 깬다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산통 깬다가 그 소격 효과의 한마디. 그렇게 좀 환기시켜주기. 이 유튜버가 이런 애다라고. 그렇게 나가야 애가 구분해 나가는 방법을 좀 알게 된다. 그래서 초 5, 6, 6학년을 좀 추천하긴 하는데요. 그 안에서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